미국 시장은 부러울 정도로 잘 나가고 있죠. 안 좋다 안 좋다 이래도 어느덧 다우 신고가, S&P 신고가, 나스닥도 하락을 하다가 지금 상승으로 돌아서 신고가로 갈 분위기고,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던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급한 대로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이제 상승 추세로 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미국 증시는 지금 보면 좀 부러울 정도다라는 거. 반면에 우리나라 증시는 깝깝하죠. 물론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이다라는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일부 정책의 실패, 두 배 레버리지 그 부분도 있을 거고, 뭐 이것저것 뭐 핑계대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지금 이 시장에서 매매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해소를 해야만 우리나라 시장이 추세 전환이 되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들 매매에 참고가 되셨으면 한다라는 거.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주요 뉴스겠죠. 첫 번째가 반도체 핵심 원료 폴리실리콘 파생 상품의 15% 부과, 이거는 중국이 이제 부과를 하는 거죠. 그 바람에 포스코 계열이 금요일에 반짝하고 깔아앉았죠. 이게 문제라는 거. 유지를 해주면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호재만 넣으면 두드리 맞는 거야. 이거 참 우리나라 시장에, 우리나라 종목의 전형적인 개버릇인데, 개미들한테 좀 희망을 주는 뉴스가 나오면 꼭 두드린다라는 거. 개미들 끌고 놓고 그 다음에 올리도 올린다라는 부분. 이거는 참 제가 주식을 하면서 이거는 항상 불만이다라는 거. 그죠? 호재는 호재로 반영을 해서 쭉쭉 올라가주는 그런 날이 없을까요? 두 번째는 애플. 애플이 장시 메모리한테 제대로 두드려 맞았죠. 애플이 이제 반도체 가격이 원체 올라가니까 장시 메모리를 쓰려고 하다가, 중국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막 결코 만만한 사람들은 아니죠. 그래서 장시 메모리한테 가격 디스카운트를 좀 하자 이랬는데, 장시 메모리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더 받아야 되겠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애플이 장시 메모리한테 퇴짜를 맞았다라는 부분. 그 다음 폴리실리콘 태양광 제품 신규 무역 조치 확정. 그래서 중국이 이 태양광 패널이잖아요. 태양광 뭐 폴리실리콘 요 부분이 저거를 미국에 수출하는 가격이 4달러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걸 미국에 들어올 때는 21달러 이하로는 수출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신규 조치를 취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게 이제 반사이익으로 우리나라의 하나큐셀 OCI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 요것 때문에 금요일날 태양광 관련 쪽이 좀 올랐죠. 이 부분은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이렌시스, 이거는 이제 개별주 개념인데, 이렌시스 차트를 한번 보세요. 차트를 보시면 꽤 이쁘게 만들어 놨다라는 부분.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뽑아왔는데, 로봇 청소기 미국도 점령 가능, 중국 FCC 인증 막는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개별주 개념으로 종목을 보시고 차트를 한번 보시라는 거. 그리고 중국 코로나, 이거는 저번 주 수요일부터 나온 뉴스인데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 비상이다, 이런 뉴스가 있다라는 부분. 요거는 이제 일단 알고는 계셔야 되겠죠. 장이 안 좋을 때 요 코로나 쪽은 튀어오르는 부분이잖아요.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HBM 반가 공급설의 사실 무근, 이렇게 해놨는데, 하이닉스가 상한가 가고 나서 지금 계속 내리막이죠. 상한가 간 거의 절반 정도를 까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용비어가 나돌고 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사실 물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심태기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중에서는 지금 심태기가 좀 강한 부분인데, 하반기에 뭐 본격적으로 출하를 한다. 소캠인가 이거 MCP. 그래서 이런 것도 개별 뉴스감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제도 10% 빠졌는데 또 하이닉스 개미들 곡소리.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지금 문제가 많죠. 예전에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이거 게닉스 이랬는데, 요번에 상한가 간 거 주저하는 정책부터 시작을 해서 실적 부분도 계속 좋다 이러니까 기대를 많이 했는데, 막상 장이 열리면 계속 내리막이더라. 지금 하이닉스가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더라. 금요일날도, 그러니까 어제도 하이닉스 ADR은 3.9%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다시 5일선 밑으로 빠졌다. 하이닉스 ADR부터 시작을 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 사학개미들 속속 유턴하는데 버핏, 지금 이정씨는 투자도 투기도 아닌 도박판 이랬는데, 이 부분은 워렌 버핏하고 개인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좀 다르겠죠. 없는 서민들이야 일단 뭐 도전을 해서 뭔가를 벌어봐야 되는 입장이고, 버핏 같은 경우에는 안정형이니까 이 부분은 일단은 알고만 계시라라는 거. 삼전 하이닉스 믿고 탔는데 줄줄이 파란불. 국내 ETF 10개 중 8개는 마이너스. 저는요 ETF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별주 매매를 중점적으로 하는 사람이라서 ETF는 좀 별로 그렇게 좋게는 생각을 안 한다라는 부분. 이걸로 돈을 버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있는데 저의 영역은 아니다라는 거. 그 뉴스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올려드렸다라는 부분. 실적은 사상 최대인데 한국 금융지주 목표가 줄 하향. 이게 참 우리나라 시장이 2026년도에 뭐 상반기에는 어찌됐든 잘 나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주들이 못 가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계속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섣불리 덤빌 마음은 없거든요. 움직이는 거 보고 덤비면 되니까. 여하튼 정권주들이 못 가고 있더라. 개인 7조 6천억 쏟아 부어도 제자리. 이거는 반도체겠죠. 반도체 지수가 안 들어. 개인 나흘간 코스피 7조 6천억 순매수에도 지수는 0.6% 상승을 했다. 삼전 닉스 시총 105조 정발. 그러니까 개인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 시장의 매니저들이 안 올려주면 답이 없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참 어쩔 수 없이 개미는 개미구나라는 부분. 이거는 뭐 힘의 한계를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이런 뉴스가 있다라는 부분. 툭하면 10% 폭락, 삼전 닉스 목표가 줄 하향. 이 부분은 아휴 참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거 이제 와서 쳐내리면 마냐고. 내릴 거면 저 위에 고가 있을 때 좀 내리든가. 이래서 제가 우리나라 정권사들 그리고 유명한 애널리스트들 특히 방송에 자주 나오는 놈이라고 해야 돼요. 안경 끼고 그 한 놈이 있던데 그 새끼는 진짜 말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 제가 어느 정권사인지 모르겠지만 리서치 센터장이라는 놈이던데 11주에 SK 하이닉스 한가 직행 요거 이제 방지를 한 달 동안 한다고 하죠.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거 차트 왜곡도 생기는 부분이잖아요. 이거 프리마켓 상한가 주문 한 달간 금지. 한 달간 금지가 아니고 이거는 영원히 금지를 시켜야지. 우리나라는 관료주의라는 부분이잖아요. 책임을 안 지려고 살짝살짝만 일하는 거. 이게 이제 관료주의라고 하잖아요. 이거 없어야 된다라는 거. 누군가 총대를 매야 되는데 총대를 맬 사람이 없죠. 298만원에서 149만원 주가 반토막 닿지만 믿는 건 반도체 개미들 폭풍 매수. 앞번 뉴스에 또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샀는데도 하이닉스는 못 올라가고 있더라. 풍닥은 일단락됐다. 8월 증시 오른다는 전문가. 저도 지금 여기서부터는 매도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삼전닉스 ETF 관련 부분이죠. 5거래일 만에 상한 급변 3천만원 올리니 효과 보나 29%에서 3%로 뚝 떨어졌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걸 막으니까 미국 쪽으로 건너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배짜리 ETF 그걸 또 손대고 있다라는 부분. 한쪽을 누르니까 한쪽이 튀어나오는 부분. 우리나라 2배 ETF를 못하게 하니까 미국으로 건너가더라. 그게 예전의 개미가 아니다라는 소리죠. 이제는 전력망 투자에 구리 랠리 전선주 웃었다. 이 부분은 계속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전선 쪽은 데이터 센터부터 시작을 해서 이 구리 쪽은 계속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많이 내린 부분에 관해서는 가격적 메리트가 생기니까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시라는 부분. 공모가 하회하는 스페이스X 미국 우주항공 ETF도 울상이다 했는데 금요일날 스페이스X가 꽤 많이 올랐죠. 거의 16% 정도 올랐는데 이제 바닥을 다져가나 이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부분. 외인 폭풍 외도의 반도체 롤러코스터 하이닉스도 또 내렸죠. 그러니까 10% 내리고 또 4.8% 또 내리고 설마 더 내리겠나 이랬는데 주식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가 하면 많이 떨어졌다고 들어가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요거는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경험을 하실 겁니다. 많이 떨어졌다고 들어가면 그 밑에 지하 몇십조까지 더 떨어진다고. 항상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자. 안 넣었다. 지금 못 사면 내일이라도 금방 튀어오를 것 같은 그런 조바심을 없애자. 요 부분. 엔비디아 HBM 축소 우려. 요거는 이제 금요일날 하이닉스가 내린 부분인데 요거 앞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죠. 요번 주에 주요 일정을 보시면 별다른 건 없습니다. 없는데 8월 12일날 수요일날 지금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수요일날 좀 잘 좀 보시고 그리고 목요일날은 소비자 물가보다는 생산자 물가는 중요도가 좀 덜하긴 덜한데 그래도 신경만 좀 쓰자. 금요일날 소매 판매 이 부분도 미국 경기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 부분이니까 좀 추이만 살펴보자라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기업 실적에 관해서는 그다지 중요한 건 없다라는 부분. 그러면 주요 뉴스하고 주요 일정은 이걸로 끝을 내고 그 다음 오늘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는가 하면 추세 전환, 분기점 총정리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차트를 참고로 해서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뭐 실적이고 한국 경제고 전혀 나쁜 게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차트는 지금 어떤 모양이니까 이게 어디를 뚫어주든가 어디를 빠지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적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현 상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바로 차트로 넘어가면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린 부분이잖아요. 이거 S&P는 지금 신고가 영역이잖아요. 첫 번째로 5일선, 그리고 두 번째는 전고점만 안 깨면 계속 우상향이니까 결코 부정적인 부분은 아니잖아요. S&P 문제 없더라. 다우도 지금 신고가 영역이니까 다우는 뭐 그렇게 저는 크게 비중을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일단은 뭐 흐름만 알고 있으면 되는 부분이니까 신고가를 지금 갭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강력한 지지가 되겠냐고요. 다우 이상 없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전 저점을 깨고 그 다음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죠. 여차하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향해 갈 부분이고 중요한 건 추세인데 추세가 지금 우상향으로 돌았잖아요. 그럼 할 말 없지 뭐. 못난이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요렇게 하락 추세를 지금 돌리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21선 돌파를 했고 이제 61선 요것만 강력하게 돌파를 해주면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추세를 돌리는 요 부분에서 조정을 이쁘게 주고 그 다음 상승적으로 방향을 턴을 한 부분이다. 이 차트도 물론 매물대가 이렇게 있지만 장이 있지만 그거 무서우면 주식 못하는 거죠. 미국 시장은 부정에서 긍정으로 다 바뀌가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먼저 코스닥부터 보시면 제가 요거 이제 상승적으로 턴을 합니다 하면서 요렇게 이제 하락세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21선 돌파를 했어. 그리고 지금 3일 동안 지금 밑거리를 달면서 780 라인을 지키려고 하고는 있는데 단기 상승에 의한 조정을 줬으니까 다음 주에는 월요일이나 늦어도 화요일까지는 한 번 더 바짝 상승을 한번 해줘야 되겠죠. 이게 지금 코스닥에서 특히 알테오젠이 지금 살아나고 있죠. 알테오젠이 땡겨주면서 나머지 바이오도 땡겨주는지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반도체 쪽도 코스닥에서 어느덧 시가총액이 큰 부분에 속하고 있으니까 반도체가 땡겨주는지, 그래서 제가 아까 심택 같은 경우에도 뉴스를 넣은 거거든요. 저는 가급적이면 개별주에 관해서는 뉴스를 좀 안 넣으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걸려서 이제 코스닥이 올라가려고 하면 바이오, 2차전지, 안 그러면 반도체 요 세 개 중에 섹터 두 개가 올라가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알테오젠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 그럼 바이오가 좀 땡겨줄 가능성이 있나? 이라고 있는데 반도체가 땡겨주면 지수는 여기 마에 860, 850 요 라인을 한번 터치를 하러 가겠죠. 그게 월요일이나 화요일 쯤에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 이 조정이 너무 길어지면 다시 밑으로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이란 건 갈 때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 지금은 상승에 의한 조정을 겪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당겨주는 게 맞겠죠. 못난이 코스피가 참 격세지감이라고 하는 게 불과 2달 만에 세계에서 가장 못난이 정시가 된 거죠. 여기까지만 해도 세계 상승률 1위 짜고 저짜고 이랬는데 진짜 2달 만에 이꼴났다라는 거. 세계에서 가장 약한 정시가 된 부분이죠. 지금 뭐 어쩔 수가 없는 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안 움직이면 별 수 없다라는 부분. 제가 야권 시장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600부터 시작을 해서 6,900까지 못 들어주면 못 가는 부분이죠. 지금 이건 어쩔 수 없이 차트상으로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원봉세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일 원봉세계 양봉관계 해서 강하게 이 21선까지 뚫어줘야 된다는 부분. 월요일에 종가는 고가로 마감을 하면서 21선 위로 올려줘야 된다는 부분. 월요일, 화요일, 뭐 월요일만 안 되면 뭐 양봉 한 개든 두 개든 양봉으로 치니까 화요일까지라고 해도 이 21선 돌파를 해줘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6,600, 6,700 이상으로 올려줘야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나가다가 가장 못 나가고 있는 이 코스피가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 만에 하나 이 밑골이잖아요. 6,100을 깨는 순간에는 코스피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시 쌍바닥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 부분도 열어놓고 이번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이 가장 큰 분기점이 될 수가 있어 보인다라는 부분. 우리나라 증거사들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목표가를 계속 내리고 있지만 외국계 증거사들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목표가를 낮추지는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증거사들은 진짜 이 바람 불면 이 바람, 저 바람 불면 저 바람, 그런 증거사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안 가는 거고, 여하튼 실적은 계속 좋다면서 목표가를 낮추는 이유는 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건 6,900까지 확실하게 좀 뚫어줘야 다시 한 번 더 재상승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뭐니 해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차트만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관심 종목도
몇 개 올려드릴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삼성전자가 장대 양봉을 뽑아내고 지금 계속 하락을 맞고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최소한 여기 26만 원을 강하게 종가상으로 뚫어줘야 되겠죠. 상승갭이 하나 있잖아요. 요거를 깨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고고 라인이 22만 원인데 요거 깨면 삼성전자 별 볼 일 없겠죠. 삼성전자를 가지고 차트로 분석한다는 게 안 맞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요 앞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뭐 실적 좋고 전망 좋고 돈 잘 벌고 있는데 주가는 왜 그렇게 못 가냐. 이렇게 말하면 뭘로 분석을 해드릴까요? 그래서 앞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기술적 분석상으로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펀더멘탈은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결과론적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를 차트로 설명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거. 삼성전자는 22만 원은 절대로 깨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26만 원을 돌파를 해야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부분. 하이닉스는 그렇게 뭐 차트가 좋은 부분은 아니죠. 여차하면 지금 쌍바닥이고 월선 밑에 있는 부분이고 21선하고도 지금 거리가 좀 멀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급한 대로 월요일날 화요일날 양봉이 연속적으로 두 개가 나와서 21선까지 바짝 붙여놓는지. 175만 원이 울트라 장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21선하고 맞물리고 전저점하고 이렇게 맞물리고 있으니까 이걸 돌파하기 전까지는 하이닉스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부분.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5%까지 내렸다가 하이닉스가 그 배당한다는 바람에 밑꼬리 이렇게 살짝 단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금요일날 그 배당한다는 그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 ADR을 내리네. 금요일날로 어떻게 되시 이런 물음표가 달릴 거 아니냐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저가를 깨면 안 되겠죠. 그렇게 마지노선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 양화선물은 0.8% 정도 올랐거든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부분. 장시 시작해봐야 알 수가 있다라는 부분. 우리나라 수급적인 면에서도 보면 외국인들이 사다가 팔다가 지금 아직까지 줏대가 없는 부분이죠. 방향성을 아직까지는 못 잡은 부분이죠. 그나마 쭉 팔다가 매수를 조금씩 하긴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쏴줘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수급도 좀 잘 보시고, 그리고 지금 시장이 단톡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보셔야 된다는 거. 요 앞번 시장에서도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이 거래량 이거 계속 줄고 있죠. 이거 이러면 시장 자체가 재미가 없어진다라는 부분. 요 부분도 매매를 할 때 꼭 참고로 하셔야 된다는 부분. 시장에 거래량하고 거래 대금이 지금 계속 줄고 있잖아요. 이런 시장에서 매매가 활발히 될 수 있을까요? 활발히 못 되지. 거래 대금이 완전 급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장은 그다지 재미가 없는 시장이다라는 부분. 그래서 다음 주도 거래량하고 거래 대금이 늘어나기 전까지는 마음을 비우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